자, 오늘 3월달 첫 수업 들어가죠? 예, 그래서 제일 먼저 조세 총론에 관련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월달, 2월달 기초 강의 들어갔고요. 기본 강의 했고, 그 다음에 3월달부터는 본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부분을 좀 간략히 눈으로만 확인하고, 예, 지난번에 설명드리지 못했던 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 교재 2페이지 봐주시고요. 역시 첫 진도상 조세 총론 들어갑시다. 자, 총론 2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랬죠? 예, 2문제 정도 나오는데, 자, 2페이지 보시면 제1절 조세의가에 나와 있죠? 예,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랬죠? 그냥 가볍게 눈으로만 확인하자 그랬죠? 그래서 조세의 정의는 그냥 부담 없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조 제2절 조세의 분류와 체계에서 제일 먼저 조세 분류 나오죠? 자, 별표 하나. 여기는 전통적인 출제 부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나오면은 여러분한테 맞으라고 주는 문제죠.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면 제일 먼저 과세권자에 따라서 뭐와 뭐를 구분한다?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하고, 국세 중에서 우리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뭐죠, 여러분? 밑줄 쳐져 있나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 특별세 밑줄 쳐져 있어야 되죠. 자, 이런 거 이외에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단 주의할 것은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는 우리 시험 범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절대 답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자, 그 다음에 2번 지방세 쪽에서 지방세 종류로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그리고 우리 보유세 하나인 지역자원시세. 그래서 그 정도 나와 있는 지방세 종류는 좀 다 기억해 두실 거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한번 가볍게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조. 조세 수입의 용도의 특정 여부에 따라서 보통사 목적세를 구분하고, 우리는 뭘 기억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목적세를 기억해 두셔야 된다 그랬죠? 목적세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5가지. 그래서 어떻게 배우죠, 우리? 교교농, 지지. 이런 식으로 정리했죠. 그래서 특히 지지할 때 지지는 뭐를 말한다?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주의하라.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가 들어가면 목적세가 아니라 뭐다, 여러분? 보통세다. 그래서 소가 들어가면은 목적세가 아니라 보통세다라는 거 주의하십시오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독립세와 부가세죠. 자, 이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뭐죠, 여러분? 부가세죠. 부가세 종류. 그래서 부가세는 독립된 세원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과세된 다른 조세를 본세로 해서 무슨 가세예요, 여러분? 이중과세. 그렇습니다. 부가세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무슨 과세다고요? 이중과세가 되는 거죠. 자, 이때에 이 부가세에 해당하는 종류 기억해달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국세에서 2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세에서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국세 쪽에서 뭐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있죠. 특히 농어촌 특별세 우리 시험범위죠.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는 뭐 지방소득세와 뭐가 있죠, 여러분? 지방교육세가 있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이거 잠깐 정리해보죠. 제일 먼저 우리 부동산을 취득했다. 뭐가 되는 거죠? 취득세.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보유 단계에서 뭐? 재산세. 그리고 또 보유세 뭐가 있죠, 여러분? 지역자원시설세.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러분? 지방세죠. 자, 지방세. 자, 이때 하여튼 이러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라는 지방세일 때는 납부세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뭘로 한 번 더 내야 된다, 반드시? 뭘로 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방교육세 내야 되는 거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납부세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 뭘로 한 번 더 내라, 여러분? 지방교육세를 한 번 더 내라. 이때 여기에 본세가 되는 거고,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부가세죠. 단 취득세는 종전의 취득세와 종전의 등록세가 합쳐지다 보니까 요 과세표준을 또 안 보내서 10%를 뭘로 보낸다,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뭐는 지방세면 무조건 기본적으로 납부세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뭐로 한 번 더 내는다?
지방교육세를 낸다. 그래서 항상 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납부세에 대해서 20%를 지방교육세를 내는데 특히 주의할 것은 취득세는 과세표준을 종전 취득세율과 종전 등록세율로 나눠서 10%는 어디로 간다고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감면을 받았다. 그럼 감면세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어디로 보내는 거죠,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감면세기 나면 무조건 감면세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뭐로 내야 된다,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내야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지역 자원시설세는 여러분 부가세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세 쪽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있죠. 자, 종합부동산세부터는 무슨 세니까? 국세니까. 이제 지방교육세가 나와 못 나와? 못 나오는 거죠.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납부세에 대해서 20%를 어디로 가는 거죠,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로 한 번 더 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다. 그러면 무조건 뭐에 대해서? 소득세는 몇 프로를? 10%를 뭘로 간다, 여러분? 뭘로 가? 지방소득세로 가는 거죠. 지방소득세. 그래서 항상 뭐가 있는 곳에는? 소득세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반드시? 지방소득세. 몇 프로 있죠, 여러분? 10%죠. 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가에서 감면을 받았다. 그러면 무조건 감면세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어디로 간다,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로 하는 거죠. 하여튼 감면세기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 어디로 보내야 돼? 농어촌 특별세. 우리 어떻게 기억하자? 깜농 그렇게 기억하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본세와 부가세 종류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본세와 부가세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대인세와 대물세 나와있죠? 예. 이때 대인세와 대물세는 의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대인세는 납세무자별로 무슨 과세한다, 여러분? 합산과세. 납세무자별로 합산과세하고 무슨 세율 적용한다고요? 누진세율이죠. 반면에 대물세는 과세 물건별로 무슨 과세가 되는 거고, 여러분? 개별과세. 그리고 반드시 반드시가 아니라 원칙 무슨 세율 적용한다? 비례세율.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무슨 세고? 대물세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무슨 세다, 여러분? 대인세다 그랬죠. 아는 척 좀 해주세요. 왜 전혀 모르는 척 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종가세와 종량세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예. 과세 표준이 뭐냐에 따라서 5조. 그래서 과세 표준이 가액으로 표현되는 조세를 뭐라 그러고? 종가세. 물리적 단위로 표현되는 조세를 종량세. 그래서 종가세가 일반적인 것이고 종량세가 예외적인 겁니다. 그랬죠? 그래서 종량세로 볼 수 있는 것이 등록면허세 밑줄, 인지세 밑줄.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 부동산세법은 다 무슨 세요, 여러분? 종가세죠. 우리 지난번에 했던 기초 지금 복습해보는 거야. 생소한 표정 지면 어쩌자는 얘기야, 지금 와서. 그래서 등록면허세에서 종량세로 나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죠? 각종 변경, 말소, 해지, 분필, 합필 등일 때는 한 건당 얼마예요, 여러분? 3,000원. 이때 한 건으로 표현돼서 이걸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량세. 그런 거였죠. 자, 그 다음에 7번. 7번에서 중요한 게 뭐다 그랬죠, 여러분? 2번. 재산세가 중요합니다 그랬죠? 요걸 중개업에서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당해세. 그래서 재산세는 글자 그대로 재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당해세를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본적으로 뭐죠, 여러분? 재지종의 상증 추가요 그랬죠. 재지종의 상증 추가. 재지종이 뭐야?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여기다가 그 부가세 적어놓으세요. 그 부가세. 그럼 여기서 부가세는 뭘 말하는 거죠? 재산세, 부가세, 뭐 지방교육세, 또 종합부동산세, 부가세, 뭐 농어촌 특별세. 예. 그래서 제지종과 그 부가세 일당들. 그 다음에 재산을 무상취득했을 때 그 무상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뭐 상속세, 증여세. 자, 얘들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다, 여러분? 국세, 지방세, 우선이와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랬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재산세군에 해당하는 것을 중개법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당해세라고 하고, 일단 이 재산세군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재산보유세인 재지종, 그리고 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뭐 부가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세, 증여세가 있죠. 얘들은 하나같이 뭐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죠, 여러분?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들이다 그랬죠. 중요한 건 이거라고 했죠. 이러한 재산세나 당해세는 국세나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랬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개법에서 공매 경매를 해서 경락가액의 배분순위 결정할 때, 공매 경매에서 경락가액 배분순위 1순위 뭐예요? 1순위 공익경비죠. 예. 1순위가 공매나 경매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채권자 모두의 만족을 위해서 발생한 비용이 공익비용. 2순위가 뭐죠? 3월간 임금채권.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 변제보증금. 동순이죠, 얘들은? 예. 이놈은 동순이야. 경합되면 비율별로, 잔액 비율별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이제 3순위가 붙는 거죠. 3순위에서 조세채권과 담보채권이 붙었다. 근저당권 등 담보채권이 붙었다. 그러면 정리합시다. 간단하게. 조세채권과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피담보채권이 경합이 붙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배분순위 결정할 때 둘 중에 어떤 놈? 둘 중에 어떤 놈? 빠른 놈. 빠른 것부터 우선 배분해주면 되죠. 그래서 조세채권의 확정일자와 그 다음에 담보채권의 설정일자를 비교해서 둘 중에 어떤 거? 빠른 거. 그러나 예외적으로 뭐는? 당해세는 근저당권 설정일자와 관계시 없이 당해세가 어떻게 하는가? 우선 변제받는 거죠. 물론 논리적으로 이론상으로 따지면 조세채권과 담보채권이 경합 붙었다? 그러면 원칙 조세채권이 우선입니다. 왜? 이거는 공공채권, 공익채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조건 조세채권부터 배분해주게 되면 담보채권이 불안하게 되기 때문에 담보채권이 얘보다 빠르면 얘가 배분받는 거죠. 그렇다더라도 그 조세채권이 뭐면? 당해세면 뭐가 먼저 받는다? 당해세.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사례 문제가 나오거나 그랬을 때는 조세채권과 담보채권부터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거? 빠른 걸 먼저 잡는가? 근데 그 조세채권 중에 뭐가 있다면? 당해세가 있다면 당해세는 근저당권 설정일자와 관계 이시 없이 얘가 무조건 우선 변제받는 거죠. 이게 특징이에요. 당해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르게 정리한다면, 자, 조세채권 중에서 기타 조세채권, 그 다음에 당해세, 그 다음에 뭐가 붙는 거죠? 담보채권. 그러면 조세채권 중에서 여러분이 시험 볼 때 뭐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당해세가 있는지 보시고